자, 유형 10번의 지수반응식 첫 번째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밑을 그냥 같게 하면 되겠죠. 대표 문제만 해봐도 알 것 같아. 이건 문제수 자체도 적고 쉽기 때문에 323번 보면 어때? 지금 밑이 하나는 8이고 하나는 2야. 그래가지고 하나가 8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자체가 저거지. 뭐야? 지수지. 그랬을 때 8이라는 놈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거기에 x가 곱해지니까 주의해야 될게 2의 3x제곱이라는 거. 그치? 그랬을 때 2의 3x제곱은 넘기고 보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더라. 그렇다면 밑이 지금 1보다 크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3x가 뭐와 같아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와 같으면 양쪽의 지수가 같게 되겠지. 0일 때 되나 안 되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넘어갔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이러면 평범한 뭐가 되니까 평범한 2차원 형식이 되니까 x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뭐 또는 뭐 4 또는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려울 거 없지? 그 다음에 모든 시그널 합 그럼 모든 시그널 합 얼마예요? 3이네 3 모든 시그널 합 3 시그널 합이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사실. 얘가 두 개의 시그널 가진다는 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근과계수를 활용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이번에는 주로 나오는 건 요거지. 유형 11번에 327번 같은 문제. 우리가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2-x제곱은 10이라는 이런 문제에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x 값을 의미하는 거지. 4의 x제곱이나 2의 x제곱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x 값을 의미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이런 관계일 때 두 근을 구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얘를 좀 쉽게 하려면은 뭐가 편할까? 그냥 4의 x제곱 편한가? 4의 x제곱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4의 x제곱을 모두 뭐라고요? 모두 곱한 다음 시작해볼게요. 4의 2x제곱이 될 거고 얘는 4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0 곱하기 4의 x제곱이 될 거예요. 모든 항의 4의 x제곱 곱한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4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4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여기부터 t제곱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얘는 4의 제곱이니까 16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t-2 t-8이 될 테니까 t 즉 4의 x제곱이라는 놈은 2 또는 8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필요가 없지. 왜냐면 4라는 놈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이 2의 1제곱 또는 2의 세제곱이라는 얘기니까 x라는 놈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돼서 알파가 2분의 1,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라 하면 2분의 2, 즉 1이 되겠네. 구할 수 있겠지. x 값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다 구해야 되는 게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문제수 적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유형 12번 지수방정식을 이제 연립의 형태로 연립방정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연립방정식인데 대표 문제 332번 보겠습니다. 2의 x-1제곱 x-1제곱 더하기 3의 y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합치면 11.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제곱 그리고 여기서 3의 y 마이너스 1제곱을 했더니 얘가 15야. 얘도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을 각각 치환하면 돼. 각각 치환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요 x 말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플러스 1 요런 애들이 실제로 개수로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신경을 좀 써야겠지. 일단 2의 x제곱이 a, 3의 y제곱이 b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2의 x제곱에 곱한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a라고 볼 수 있겠네. 2분의 1a, 2분의 a 더하기 여기는 플러스 1, 지수 단계에서 플러스 1은 미친 3의 1제곱을 한번 곱한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얘도 3b는 11이 될 거고 계산하기 좀 쉽게 2를 곱했더니 a 플러스 6b는 22. 이쪽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야. a로 2의 x제곱을 a로 바꿨더니 거기에 2의 제곱을 곱한 거네. 4a 거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 이게 15니까 얘도 계산 좀 쉽게 위에 전 모든 항에다가 3을 곱했더니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b는 얼마니? 45가 됐네. 얘네들 연립하면 되겠지. 그거는 뭐 어렵지 않지. 제일 쉬운 게 여기다 6 곱하는 게 제일 쉽겠네. 6을 싹 곱하니까 72a 마이너스 6b는 6, 4, 24, 6, 5, 33은 270인가? 맞니? 예. 위아래를 더했더니 73a는 얼마요? 292니까 3으로 되나? 3 안 되는데? 소수가 어디? 4. 4? 4, 32, 4, 7, 28 되네. 그러면 a는 4인데 이 a라는 놈의 정체가 2의 x제곱이었으니 x는 2 나오고 자 그러면 어디 갔어? a가 지금 4니까 여기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지.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 넣어주면 48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3이네. b는 3의 y제곱인데 걔가 3이니까 따라서 y는 1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깔끔하게 나오네. 그래서 알파 베타는 2 곱하기 1 해서 2 이렇게 구해주면 돼. 연립방정식은 뭐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334번 같은 경우도 3의 x제곱을 a, 3의 y제곱은 b 밑에는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 쓰면 금방 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유형 13번 봅시다. 밑 또는 지수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밑이 335번 볼게.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 335번을 보니까 x의 x제곱 곱하기 x의 8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이게 x의 x제곱의 제곱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게 x가 0보다 크지 않으면 이거 성립하지 않지. 여기는 문제에다 이렇게 써줬는데 쉬운 문제라서 만약 이게 어떤 문제의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x의 조건을 설명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쓰면 얘는 지수함수다 쓰면 얘는 지금 밑이 뭐라는 거? 지수함수에도 밑 조건이 있었잖아. 밑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밑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어쨌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지금 계산해보면 돼. 일단 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좌우를 전부 똑같이 만들어서 얘랑 거듭제곱이 같기 때문에 지수가 같다 이걸 써왔어. 근데 사실은 지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밑이 얼마면 거듭제곱의 밑이 1이면 지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좌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1이다를 먼저 해줘야 돼. 그치? x는 1이다. x가 1인 경우를 봤더니 되는가 안 되는가? 되잖아. 그치? 되니까 x는 1이다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x가 1이 아닌 경우를 해주는 거야. 두 번째로 x가 1이 아닌 경우는 이번에는 양쪽의 지수가 같아야겠지. 그치? x가 1이 아닌 경우를 보니까 좌변은 x의 x 플러스 8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x의 2x 제곱이 될 거라 그
그 다음에 x가 지금 1이 아니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겠네. x 플러스 8은 2x일 테니까 넘어가면 x는 8되네. 따라서 얘는 2차 식의 형태가 아닌데도 지수가 x의 정체가 2개가 나오는 거지. 1과 8.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9가 되겠다. 이거를 딱 보고 지수만 딱 보고 8 이런다면 8 고르면 틀리는 겨. 그지? 밑이 1인 경우도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비슷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다. 여러분 정도는. 할까? 해보자. 337. 337번 잠깐 보면 337번 잠깐 보면 x의 x제곱 마이너스 8은 이렇게 됐잖아. x의 2x 플러스 7.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 할 때 어떤 경우? 첫째, x가 1인 경우를 먼저 무조건 염두에 둬. 그러면은 x가 1인 경우 좌우의 누명 같은 거 맞아? 맞지? 그지? x가 1인 경우 되는. 둘째, x가 1이 아닌 경우. 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이 2x 플러스 7과 같아야 되는데 넘어갔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 돼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x라는 놈은 5 또는 마이너스 3일 텐데 여기에 또 x에 관한 조건이 하나 있네. x에 관한 조건이 뭐야?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니까 이거는 제외.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근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는 1과 5 두 개니까 두 분의 합 a는 6이 되겠다. 두 번째 식 x-2분의 1에 x-2분의 3-2x 제곱이라는 게 있고 이게 3에 3-2x와 같더라. 아하. 얘는 그러면은 지수가 같으니까 무조건 x 빼기 2분의 1은 3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지우야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지. 왜? 이번엔 그렇지. 밑과 상관없이 양쪽을 같게 만드는 지수도 존재하거든. a의 0제곱이나 b의 0제곱이나 c의 0제곱이나 그렇지. 548의 0제곱이나 전부 1이잖아. 그 말은 첫 번째로 양변을 밑과 상관없이 똑같이 만드는 3-2x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때 x는 얼마라는 거? 2분의 3이라는 거. x는 2분의 1보다 크다는 문제의 전제 조건도 만족하니 얘도 충분히 근이 될 수 있겠네. 두 번째가 바로 5. 얘네 둘이 둘 다 0이 아닐 때 3-2x가 0이 아닐 때는 뭐가 같아야겠어? 이번에는 밑이 같아져야지. x-2분의 1이 3이라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이때 x는 2분의 7이 되겠네. 그러면 두 분의 곱이었니? 합이니까 두 분의 합 2분의 7 더하기 2분의 3하니까 두 분의 합이 b가 5가 되겠네. 두 분의 합이 b가 5.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야?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a, b는 얼마? 30대. 그냥 풀었으면 좀 헤맸겠지. 풀기 잘한 것 같은데. 지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활용 문제 한번 봅시다. 대표 문제 먼저 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338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마주치니까 학교에서 지금 요 범위에서 중간기말을 본다고 치면 요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실제로 나중에 모의고사 수능에서 나오면 대부분 이 유형 14번 형태일 거예요. 지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는 안 나와 잘.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죠. 338번 3의 2x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3의 2x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이 a라는 형태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n부터 n까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얘네들이.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되겠지. 그 전에 먼저 치환을 해줘야겠지. 3의 x제곱이 t라는 거. 이 3의 x제곱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나온다면 t라는 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x값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로 나올 테니까 결론적으로 실근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두 t가 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해줘야 돼? 근의 공식, 판별식 한번 써보면 되겠다. 먼저 여기부터 그러면 t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1이라는 게 곱하기 3가 보면 마이너스 3t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a는 0이야. 이게 좀 불안한데 근데 잠깐만. 이렇게 쉬운 문제는 그냥 판별식 쓰면 되긴 하거든. 근데 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면 이건 좀 고민이 된다. 이건 좀 고민이 돼.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니? 문제? x의 범위 안 나와 있어? 네. 그럼 상관없겠다. 그러면 판별식 그대로 써보니까 어떻게 돼? 2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니까 9 플러스 4a가 뭐보다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 가지는 거 맞아? 맞니? 네. 그러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맞아? 네.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 요 방식을 단순한 문제면 요 방식을 써도 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면 요 방식을 쓰기가 좀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2차 함수 있잖아.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해를 가질 수 있니 지우야? t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3의 x제곱이지. 위치 플러스인 거듭제곱꼴인데 0보다 작은 t가 나올 수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판별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느니 일관되게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문제야.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어떤 행지를 보자고. 이거 그래프로 푸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얘를 보니까 얘는 어떤 놈이냐면 t-2분의 3의 제곱이라는 놈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9 하니까 뒤쪽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요렇게 생긴 놈이야.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2차식과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지금 뭐야? y는 a라는 x축과 평행한 선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거야. 함수라고. 왼쪽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를 뭘로 가지고 있는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2차식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겹치는 바로 그 교점이 근이 되는 거지. 그치?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게 맞아. 그치?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실수가 적을 것 같아. 판별식으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따로 그려야 되니까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아. 그럼 얘는 그럼 어떤 놈이냐?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로 일단 찍어봅시다. 대충 찍지 뭐 여기 1이라고 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면 얘도 2점 얼마니까 대충 이쯤에서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를 찍을 건데 자 얘는 지금 t에다가 0을 넣으면 좋겠는데 t가 0이 될 일이 없지. t가 0이 될 일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그냥 0을 넣는다 치면 0 될 텐데 여기는 비워줘야 돼. 그래서 꼭지점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이에요. 요렇게 여기가 한 3쯤 되겠네. 3 그치? 0, 3이니까 맞지? 요렇게 생긴 이 왼쪽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냐면 t는 3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그치? 여기서 a라는 x축과 평행 y는 a라는 선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근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가 있다면 얘는 무조건 근이 한 개지. a가 심지어 어디더라도 0이더라도 그 근이 한 개지. 맞지? 그럼 a가 5보다 작아야겠어. 0보다는 작아져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또는 그 꼭지점인 마이너스 4분의 6까지 a가 되려면 그때는 또 근이 한 개 되네. 맞지? 따라서 a라는 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무조건 커줘야 되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아줘야겠네. 그래서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따라서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구해주는 쪽이죠. 깔끔하겠네. 그래프의 교점으로 구해주세요. 앞으로 지수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렵지. 하나 더 하자. 340번. 340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2의 3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는 0에 서로 다른 두 분의 합이 2래. 서로 다른 두 분의 합이 2래. 서로 다른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분의 합이니까 근각계수와 관계 있어서 마이너스 a분의 b 쓰면 되니?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일단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그때 나오는 두 개의 틀을 t알파와 t베타라고 할게. ta라고 하죠. ta와 tb라고 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몇 t야? 3의 제곱에 2던 2 곱한 거니까 18t네. 18t 플러스 k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t에 대한 근각계수의 관계가 x의 값 그러니까 실제 이 방정식의 지수함수로서의 방정식의 근 얘네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겠지. 우리가 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1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18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ta와 tb의 합이야. 그치?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안 나온 거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요거여야 되지. 그치? 1분의 k 했더니 k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ta 곱하기 tb t라는 놈의 정체의 두 개의 꼴인데 그 놈이 바로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니까 그게 뭐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알고 있으니 얘는 3의 제곱이라서 따라서 k는 9네.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래서 k는 9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쉬운 문제였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듭 제곱꼴에서는 위치 1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 3의 x제곱과 3의 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러면 그대로 x는 2보다 크다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문제는 뭐야? 위치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위치 1보다 작을 때는 이 거듭 제곱 전체의 대소관계와 지수의 대소관계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돼. 요것 때문에 틀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사실은 저기 알게임에서도 부등식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사례로 틀린 게 보인 것 같은데 먼저 지수부등식 우리 대표적인 거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343번 같은 문제 보면 343번도 전형적이죠. 왼쪽에 있는 애가 지금 6분의 1에 2x 플러스 1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36분의 1에 3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36분의 1이라는 놈은 사실상 6분의 1의 제곱이 놈이기 때문에 쟤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6분의 1에 2제곱 했더니 6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더라. 그랬을 때 2x 플러스 1 지수끼리의 비교로 따져보면 2x 플러스 1과 6 마이너스 4x는 누가 더 크다? 좌변이 더 커야 된다. 지수의 대소관계는 반대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나는 헷갈려. 좀 더 일관적으로 얘를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돼? 이거를 6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하면 돼. 그러면 상관없잖아. 그럼 저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될 거니까, 그지?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고, 그러고 나면은 마이너스 양변을 곱해가지고 부등호만 바꾸면 돼. 이거 과정 하나는 더 추가되더라도 그쪽이 헷갈리는 건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갔더니 6x 마이너스 x는 6x 넘어가서 5가 되니까 x라는 놈은 6분의 5보다 크다는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3번. 요건 뭐더 쉬우니까 기초적이니까 넘어가고. 자, 우리가 해볼게. 유형 16번에 349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처럼 치환해서 하는데 밑이 얼마나 큰지를 보자고. 잠깐만. 얘는 350번 해볼게. 350번 해볼게. 350번을 봤더니 얘는 어떤 놈이더냐. 350번 보니까 얘는 49분의 1의 x제곱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56 곱하기 7분의 1의 x제곱 마지막으로 플러스 330, 43이더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7분의 1의 x제곱을 어떻게 바꿔줘라? t로 바꿔줘라. 치환을 했더니 위에서부터 t제곱 마이너스 56t 플러스 343이니까 딱 봐도 유승부가 대필인데 어떻게 되니? 56 차이가 나중에 가릴 수 있나? 사투리 슈퍼를 치우고 있으니까 63, 7? 63, 7 될 것 같은데? 맞네. 63, 7 되네. 그러면은 t-63과 49t구나. 49t이구나. 마이너스 49t. 오케이. 마이너스 잠깐만. 7의 거듭점이지. t-7이니까 t라는 놈이 5보다는 7보다는 크거나 같고 4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너무 반갑다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t라는 놈은 7의 x제곱이 아니라 7분의 1의 x제곱이기 때문에 7분의 1의 x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얘는 7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7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미치기 1보다 작음으로 부등호를 전부 지수의 부등호로 지수의 부등식으로 바꿔 부등호를 전부 반대로 써줘.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래야 말이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 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m이라는 건 최대값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대표 문제 먼저 해봅시다.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352번 얘도 아까랑 비슷한데 문제 풀이는 훨씬 복잡해져. 왜 그러냐면 아까는 x가 1이라서 밑이 1이라서 그래서 양변이 같아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상정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x가 1이면 돼 안 돼? x가 1이면 양변이 똑같아지면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지 틀리게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x는 1이 아니야. 그 다음 봐야 될 게 첫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저 둘은 밑이 지수끼리 비교해 봐야 될 텐데 그때 지수의 대소란 거는 전체 거듭제곱의 대소와 똑같겠지. 밑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랑 똑같이 부등호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3x-2라는 놈이 x 플러스 4보다 크다 넘어갔더니 2x가 6보다 크기 때문에 x는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요거 좀 이상해. 왜? x는 이미 뭐보다 큰데?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건 틀렸다고 했죠. 잠깐만 어디 갔어? 잠깐만. 오케이 맞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냥 x의 조건이 뭐다? 범위가 그냥 1보다 크거나.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겹치는 범위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이 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저 과정이 반대지. 3x-2라는 놈이 x 플러스 4보다 이번에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넘어갔더니 2x, 넘어갔더니 어떻게 돼? 6이니까 x는 3, 너 저 계산 잘못했니? 저거 계산 잘못했구나. 네. 3보다 크다구나.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지점이 그럼 얘네, 그치? 그래서 얘가 해가 되네. 하나의 해가 x는 3보다 크다가 일단 해 하나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x는 3보다 작대. 그런데 둘이 겹치는 지점이 x는 1보다 작다가 겹치지, 그치? 그래서 얘는 0보다, 왜냐면 x가 0보다 크다는 건 문제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아예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친 x가 밑에 해당하는 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는 유형 18번 유형이 좀 특이한 유형인데, 대표 문제 먼저 봅시다. 355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라고 그랬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어쩌고가 성립하도록 하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죠. 자,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지수방정식에서 교점의 개수 했던 그 문제랑 비슷해. 얘도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4의 x제곱이라는 놈이 있고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이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k라는 놈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t라는 놈이 될 텐데, 여기서 k를 저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k로. k의 조건 혹시 나온 거 있나? 없네. 그냥 실수라고만 나와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놈을 잘 보니까 기본적으로 t라는 놈은 0보다 큰 놈일 거고, 그지? 2의 x제곱이니까 0보다 큰 놈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놈을 보니까 얘는 t-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서 2,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삼아서, 여기 붙지 마자. 2,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삼아서 0 넣으니까 0 되고, 여기서 4대는 0이랑 4. 요렇게 겹치는 요런 2차 방정식이 될 거라고. 그런데 마이너스 k라는 놈보다는 얘가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크다 그랬으니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이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요 직선이 여기 있을 때까지 성립한 거지. 꼭지점 닿을 때까지. 그럼 마이너스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케이네. 우리 안 그래? 마이너스 곱해줘서 k라는 놈은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의 최소값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 요거는 두 문제 해봅시다. 이거는 358, 360 두 문제 해볼게요. 358번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아주 단골 문제지. 박테리아 문제.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 시간 후에 a의 x 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이거는 실제야. a 값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박테리아마다 이 밑이 다르긴 한데,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1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 그럼 2시간 후에는 a의 2x제곱이겠지, 그치? 3시간이면 a의 3x제곱이겠지. a의 x제곱을 곱하는 거야. 곱해 나가는 거야.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 4050마리가 되었대. 그렇다면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곱하기 a의 몇 x? 4x 제곱된 거지, 그치? 맞니? 왜냐면 첫 1시간에 a의 x제곱 100, 2시간에 a의 x제곱 100, 또 계속 이렇게 a의 x제곱 100, a의 x제곱 100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A 위치 같은 상태에서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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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제곱 ax제곱 곱한다면 지수끼리의 덧셈이잖아요, 그렇지? A의 4x제곱이 됐을 때 그때가 얼마가 된다는 거? 4050마리가 된다. 양변에 0, 0 없애고 5로 나눠줬더니 5, 8에 40, 5일은 5네. 아하. 그럼 A의 x제곱이라는 놈이 4제곱 된 게 3의 80, 3의 4제곱이네, 그지? 그러면 우리 A의 x제곱은 적어도 4라고 볼 수 있겠다, 4. 그지? 이 상태에서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건 언제인가? 자, 이번에는 50마리였던 애가 3의 몇 제곱이 됐을 때 36,450마리가 될 것인가? 단순 계산이죠. 이 정도면 37에 57에 35, 그 다음에 729 맞아? 근데 쌤, 저 X 시간 후에 그 증가하는 건데 왜 그 AX를 여러 번 곱하는 거예요? X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네. 미안.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다. 1시간 후에 A의 X제곱인 줄 알았어. 미안. 그래도 차이는 없잖아. 그러네. 미안. A 값이 바로 나오는구나. 문제가 더 쉬워지는 그러면. 그렇지? A가 3이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 문제를 잘못 봤어. X시간이 아니라 1시간 후에 A의 X제곱 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X시간 후에 A의 X제곱이 얼마라고? 4050이니까. 그럼 너무 쉽네. 자, X죠. A의 4제곱. 그럼 A의 4제곱이 그대로 81. A가 그냥 3이니까 그지? 그럼 더 쉽네. 자, 이번에는 50마리에다가 3의 몇 제곱 모르겠어. n제곱이라고 합시다. 3의 n제곱을 곱했더니 이번에는 36,450마리가 됐더라. 양변을 50으로 나눠줬더니 5, 7에 35, 5, 20, 5, 9, 45, 729가 됐네. 그러면 68, 3에 주는 거 맞고 몇 제곱이니 그러면 2, 4, 3에다가 3, 6제곱인가? 6제곱 맞네. 이거 3의 6제곱이네, 그렇지? 3의 6제곱이 등에 n은 얼마? 6 그래가지고 6시간 후에 6시간.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쉬운 문제예요. 360번 한번 볼게. 여러분들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360번을 한 번 정도 풀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탄소 동위원소 여러분 다 이과 아니야? 저 문과인데. 너 문과고 우진이 김우진 이과잖아. 나영이는 문과야? 성환이 이과야? 그럼 너네가 더 잘 알지. 지우도 이과야? 너네가 더 잘 알지. 이거 탄소 동위원소지. 이과인 우진이가 설명해줘. 과학 설명하시. 과학을 왜 보니까 이과인데 그 같은 원소라도 가지고 있는 전자 양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자세히 몰라. 그런데 얘가 뭐냐면은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 5730년마다 원자가 저절로 어떤 좀 무거운 원소는 아니면 가벼운 원소도 있고 무거운 원소를 예를 들면 점점 얘네가 스스로 분해가 돼가지고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 근데 이 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5730년이 지나면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 평균적으로. 그걸 반감기라 그러잖아 보통. 그랬을 때 처음 탄소 C14의 양이 Ag일 때 X년 후 남아있는 양을 FX라고 하면 이게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야. 그걸 계산해 봤더니 상수 A에다가 2분의 1에 573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를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이 유물이 몇 년 정도 됐냐, 뼈가 몇 년 됐냐 이런 거 많이 추측하잖아. 얘는 1000년 단위. 만년 단위면은 뭐지? 불소였나? 그걸로 재고. 100만 년 단위면 뭘로 재? 100만 년이 우라늄 아니야? 우라늄 방광기가 한 30만 년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랬어. 그런데 어떤 유물을 발굴해서 조사했더니 얘가 이 탄소가 62.5g 남았다.
62.5g 남아있더래. 그런데 처음에 들어있었을 게 아마도 1kg이었었다는 거야. 요거 단위도 조심해야 되지. 1kg이면 몇 g이요? 1000g이지. 킬로가 1000이라는 뜻이야. 1000g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62.5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는 거지. 이거 남아있는 양, 그치? 남아있는 양이 62.5고 그 다음에 A라는 상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상수 이렇게 돼 있고 2분의 1에 여기 보니까 5730분에 처음 양이 얼마였어? 처음 들어있었던 양이 1kg이니까 1000이네. 1000g. 요거라는 거야. 아, 쌤. A가 1이고 X가 A가 1이고. 아 그러네. 처음 양이 Ag이구나. X년구나. 오케이. X년구나. X가 시간이네. 미안. 그럼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 X. 그럼 더 쉬워지네. 나는 닫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요거만 하면 되네. 너무 쉬운데 그러면. 자 그러면 62.5 5730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려우니까 잠깐만. 계산이 좀 귀찮은데 뭐 쉽게 하는 방법 없나? 아, 쌤. 1000이잖아.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가 1000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좀 쉬워지지. 왜냐면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얘가 그럼 얼마예요? 만분의 6조 하면 얘가 25냐? 0.062. 아, 5에 다섯. 네. 아니 분수로 고치기. 2의 거듭제곱 될걸 이거? 2의 거듭제곱 꼴이 돼야 정상인데 잠깐만 625가 뭐였지? 25였나? 네. 그치? 25니까 얘가 5의 4제곱인 거지. 네. 그럼 여기는 뭐만 하면 얘가 지금 10의 4제곱이잖아.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니까 약분돼서 2의 4제곱분의 1만 남네.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야. 그게 뭐랑 똑같다? 2분의 1에 뭐 5730. 왜 근데 방정식이 있냐? 이거 뭔데? 몇 년 전의 것인가? 방정식이 있어.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네. 그러니까 5730분의 x가 4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x는 5730 곱하기 4 해서 얼마니 그러면? 2만 2920년 전, 그치? 22,920년 전에 유물이다 이런 거 밝혔는데 대충 구석기 끝이네. 구석기에서 신석기. 또 여기까지 우리 지수함수는 끝냈고 일단은 여기 있는 문제 먼저 풀어봐. 여기 있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풀어보고 결정하자. 여기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 괜찮고 여기 하면서